우리 아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혹시 내가 사랑을 덜 줘서 그런 건가 걱정하며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시죠? 툭하면 안아달라 떼쓰고 화장실 문 앞까지 쫓아오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자책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 곤란한 행동들이 애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가 아니라면 어떠시겠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사랑받고 있어서 오직 엄마에게만 보내는 아주 특별한 신호라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과 좌절감이 내가 이만큼이나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확신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10번째 신호는 스스로를 나쁜 엄마라고 비난하게 되는 밤마다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몸소 교육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 속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아이의 고집과 응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육아가 힘겨운 숙제가 아니라 사랑의 확인 과정이라는 걸 지금부터 몸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신호는 입버릇처럼 안아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의 행동이에요. 초등학생이 다 되어가는데도 혹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자꾸만 안아달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덜컥 겁부터 나죠. 지금 이렇게 다 받아주면 나중에 자립심 없는 아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애착이론의 대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응석을 부리고 충분히 안겨본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된다고 말이죠. 아이에게 엄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쉼터이자 충전소예요.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줄 때 아이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괜찮아 마음이 채워지면 아이는 스스로 엄마 품을 빠져나가 다시 세상 속으로 놀러 갑니다. 포옹을 요구하는 건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기 위해 마음의 에너지를 열심히 충전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두 번째 신호가 있어요. 바로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로 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한테는 우리 아이가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하다는 칭찬을 듣는데 정작 현관문만 열면 신발을 집어 던지고 짜증을 부리는 경우 있으시죠? 슈퍼에서는 그렇게 조용하던 애가 집에 오자마자 폭발하는 걸 보면 우리 아이가 이중인격인가 싶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가장 건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아이들에게 바깥 세상은 일종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하고 친구에게 양보해야 하며 선생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죠. 그 팽팽하던 긴장의 실이 유일하게 끊어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 집입니다. 엄마라면 내가 어떤 못난 모습을 보여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쌓아온 마음의 쓰레기를 전부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거칠어지는 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 엄마들의 사생활을 꽁꽁 묶어버리는 화장실 스토킹이에요. 화장실 문틈으로 빼꼼히 들여다보거나 문 앞에서 울며 기다리는 아이들 때문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도대체 혼자 좀 있으면 안 되나 싶어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이건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접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건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공포예요.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곧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 건너편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건 아이의 의존성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아이 인생에서 중요하고 잃고 싶지 않은 존재라는 궁극의 집착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사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엄마라고 부르는 행동이에요. 엄마, 나 점프하는 것 좀 봐봐.
엄마 나 이거 빨간색으로 칠했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계속 부르는 말에 가끔은 영혼 없는 대답만 나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동주의라고 부르며 마음의 성장의 필수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아이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나 성공한 경험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인 엄마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이걸 보고 웃어줬어. 엄마가 대단하다고 말해줬어. 이런 공유 체험이 아이 안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긍정감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5번째 신호는 유독 엄마가 바쁠 때만 발밑에 와서 엉겨붙는 행동이에요. 전화 중이거나 요리를 할 때처럼 엄마가 무언가에 집중하기 시작한 순간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노리고 들어오죠. 바지를 당기거나 발에 매달리는 이 행동은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재충전 행동에 가깝습니다. 엄마의 의식이 스마트폰이나 일처럼 자신 이외의 것을 향하는 순간 아이는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가늘어졌다고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엄마 몸을 만지면서 나 아직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결코 엄마를 방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잠깐의 접촉으로 안심이라는 가솔린을 급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6번째 사인은 밖에서는 잘만 하던 걸 엄마 앞에서만 못한다고 떼를 쓰는 모습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한테는 우리 아이가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하다는 칭찬을 듣는데 정작 현관문만 열면 신발을 집어 던지고 짜증을 부리는 경우 있으시죠. 이미 다 큰 형아인데 왜 이러나 싶겠지만 이건 기능적 퇴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 기제예요. 밖에서 온 힘을 다해 의젓하게 행동하느라 소진된 마음의 에너지를 엄마 앞에서 아기가 됨으로써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이만큼 어리광 피워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일 또 밖에서 스스로 해낼 힘을 얻게 됩니다. 엄마 앞에서만 못한다고 하는 건 당신을 특별히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지금까지 일상적인 신호들을 봤다면 후반부에는 더 깊숙한 아이의 본능과 소리 없는 구조 신호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7번째 신호부터는 더 놀라운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방에 서 있으면 어느새 뒤에 와서 서 있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 옆에서 빤히 쳐다보는 아이들 있죠. 마치 스토커처럼 엄마를 관찰하는 그 행동 말이에요. 애착 이론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참조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발달 단계로 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라 불안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지려는 게 위험한지, 저 사람은 무섭지 않은지에 대한 모든 판단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웃고 있으면 안심하고 엄마가 진지하다면 자기도 긴장하죠. 아이는 지금 당신의 표정을 거울 삼아 이 세상을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8번째 신호는 엄마의 아주 작은 변화를 곧장 알아차리는 아이들의 초능력이에요. 엄마 배고파 혹은 엄마 오늘 힘들어 같은 질문을 들을 때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말로 하지 않은 피로와 슬픔을 아이가 먼저 지적할 때 우리는 소름이 돋기도 하죠.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아이들은 양육자의 비언어적인 신호, 즉 미세한 표정이나 목소리 톤, 그리고 호흡의 감각을 읽는 능력이 매우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기분과 컨디션은 아이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를 알아채 주는 건 그만큼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계속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번째 사인은 엄마의 버릇이나 말투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혹은 이제 안 돼요. 같은 말을 문득 우리 아이가 똑같이 하고 있어서 쓴웃음 지은 적 있으시죠?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도입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과 말을 모방하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당신이 건넨 애정 어린 말도 때로는 반성하고 싶어지는 말도 모두 아이에게는 좋아하는 엄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녀의 말 속에 당신이 있다는 건 그만큼 깊게 당신이 아이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자신을 비난하고 싶은 밤마다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꾸짖었는데 왜 아이는 울면서 내게 오는 걸까 하고 미안하고 의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애착 이론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혼나서 슬프고 무섭고 억울한 그 큰 스트레스를 느낄 때 아이가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단 하나 엄마의 품속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혼났으니까 엄마가 싫어진 게 아니라 혼났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엄마와 화해하고 싶고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마지막은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건 당신이 무엇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의 항구라는 걸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며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집안은 엉망이고 아이에게 너무 긴 시간 영상만 보여준 것 같아 자책하며 이불 속에 누워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이라는 날을 한 번만 되돌아보세요. 하지 못했던 일보다 해낸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우리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고 사용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았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은 당신이 어머니가 되고 나서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영웅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 교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